우선 저는 33회 합격생이고요.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반에 합격하신 거예요? 6개월 걸렸어요. 수능 보기 전날에도 배드민턴 치러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봤던 책이 보면서 756페이지. 앞에 보이는 게 실제로 쓰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실제로 봤던 책이고, 책을 하도 많이 봐서 뒤에 표지가 날라가 버려요. 일부러 떼신 거 아니죠?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어느 페이지를 펴더라도 전 자신이 있어요. 뭐 밑줄 끈다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동그라미네요. 물론 OX지만 원래 예시 문제는 다 맞아주는 맞아요. 이렇게 총 페이지가 보니까 네.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 민법인데 기본서가 756페이지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여러 장을 보셨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교과서를. 그렇죠. 가이드북을 해야 되고 네. 지금 현재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기본서를 다 해독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얇은 요약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드론을 이용해서 약간 이색적으로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알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3주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미래의 후배들에게 팁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거의 느끼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33회 합격생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인데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과정 그 계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 제가 원래 태어나서 사실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았었어요.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친척, 이모 중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출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돈을 또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전문성을 한번 제대로 길러보자 싶어서 그때 바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모님의 매출. 깜짝 놀란 매출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이제 연으로 따졌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 매출이요? 네. 매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또 공인중개사는 뭐 따로 나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거기 월세도 물론 대출 이자가 나가겠지만 상가를 매수를 하신 거라서 월세 개념이 아니라서 네. 크게 뭐 나가는 게 서류 그리고 이제 뭐 계약 시 책임져야 될 사항들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가는 비용은 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곧 순수익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 책임의 문제 말고는 별도 나가는 비용이 그래도 좀 현저히 적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얼마 만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6개월 걸렸어요. 약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네, 저 양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저는 동차 합격생인데 양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총 6과목이고 법과목이 5과목이라서 일단 양이 많아요. 그걸 알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따지면 보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민법이랑 공법 이 책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제 출판사는 700페이지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앞제가 7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이 그 두 곳만 해도 뭐 기본서만 봐도 1500페이지가 넘어간다 합치면. 알고 자도 되겠네요. 네. 베개로 쓰셔도 잠올 때 베고 자기 괜찮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 네. 공부를 약간 좀 잘 하시는 편이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를 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진지하게 임했거든요. 저는 또 전업 수험생이어가지고 예정돼 있었던 일정 아니면 그런 거 외에는 항상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 몰두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신기했던 내용들, 민법에서 이런 신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개사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 좋았을 수도. 불러놨더니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맞아요. 또 친구들이 또 의아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또. 왜냐면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친구로 저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항상 배드민턴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학창시절 수능 보기 전날에도 배드민턴 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수능 전날이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하루에 제가 실제로 공부한 시간만 타이머로 체크한 게 있는데요. 많이 할 때는 12시간 정도 하고요. 좀 적게 할 때는 그래도 5시간 이상씩은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책을 한 번도 안 본 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주 6.7일은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휴일은 뭐 딱히 정해놓으신 적은 없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기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촉박감 때문에 본인이 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기간이 없는데 거기서 하루를 쉬고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은 공부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약간 효율적인 공부법 같은 거잖아요. 네. 나만의 공부법 같은 게 있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찾았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먼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좀 중개사님 거 영상들도 보면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던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방식에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주일이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이면서 합리적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제 딴엔. 지금 이렇게 내 방법을 찾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짧은 기간에 중개사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과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단기 합격의 비결이네요. 맞아요. 특기나 공부법 같은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3주가 남았잖아요. 네. 이때쯤 예비 수험생들이나 지금 준비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수가 꾸준히 60점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80점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불안한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80점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본 시험에 80점 이상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집이나 새로운 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보던 거를 냅두고. 중개사 시험이 진짜 종류가 많아요. 기본서 있지, 백선 있지, 뭐 기출문제 있지,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요약서랑 백선 이 정도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해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봐셔야 돼요. 근데 기본서는 보통 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여러 번 보기에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나 백선 문제집을 풀면서 오답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선이 약간 모의고사에서 좋은 문제만 뽑아놓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뭐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100문제, 과목별로 100문제 정도를 뽑아가지고 보는 시험인데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답 정리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출판사라든가 뭐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나요? 인강을 신청을 하면은 보통 그 회사 걸 듣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저는 공부하는 방법부터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인강을 많이 듣는 거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수동적 학습법이라 해서 들을 땐 이해가 가고 문제가 좀 풀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좀 약간 그런 장단점이 존재해서 에듀윌이랑 방문각 책들을 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짤로 돌아다니시는 그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보고 그 과목에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회사를 보지 않고 교수님을 보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책은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라 2곳 이상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일단 기억나는 건 에듀윌이랑 방문각이라는 출판사였고요. 쭉 강의를 들으신 건가요? 강의도 듣고 책도
수용을 하고. 맞아요. 근데 강의는 최소한으로만 들었어요. 네. 초반에 이해를 돕는 용도로만 맞아요. 사용을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하다. 인강을 아예 안 듣긴 힘들거든요. 왜냐면 용어에 대해서부터가 바로 막히기 시작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용어긴 한데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뭐 계획관리적, 뭐 이런 토지 지목 이런 것들이 바로 첫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부분은 인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더 접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죠. 이미 했던 거를 유학습 기본 중심으로 맞아요. 백선을 풀어라. 틀린 문제가 또 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답 네. 노트 같은 거 살펴보고. 맞아요. 합격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시험 말기에 가서는 과외도움을 중시를 하고 네. 요약본 풀고 원래 하던 거 해라. 거기서 이제 핵심은 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쯤 되면은 여러 회사에 좀 유혹을 많이 시켜요. 이거 아이돌 특강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마다 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로 합격하고 또 이모님이 공인중개사시니까 네. 사무소도 같이 쓰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수익 같은 거를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땐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배우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계약을 한 것 자체가 좀 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보통 부동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토지, 공장용지, 상업, 상가시설 아니면 주거용지, 주거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나뉘는데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한두 가지를 찾아서 보통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초보 공인중개사가 가장 하기 쉬운 거는 빌라입니다. 원룸이나 그런 거 맞아요. 그죠? 1, 2, 3룸 대신 쉬운 만큼 돈은 가장 적게 되고요. 박리담회로 싸워야 되는 파트예요. 그런 것들은 보통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뭐 0.3에서 0.4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었거든요. 월세 기준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같은 경우는 금액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거의 99%가 다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기준으로 한 0.3에서 0.4%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룸을 사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계약을 맺는 분들, 네. 그분들이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고 네. 그러면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 집주인분, 그쵸. 그분도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각 일방 그러니까 매수 혹은 매도 또는 임대 또는 임차인에게 각각 받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공동중개라는 게 있어요. 제 고객한테만 받는 거죠. 제가 임차 고객을 데리고 이 매물이 가지고 계신 임대 쪽 부동산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같이 공동중개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승낙이 되면은 본인에게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주지만 순천이든 세종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함께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요즘 전자중개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다. 중개사 자체가 그냥 지역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원래는 더 좁은 범위로 보통 자기 부동산 그 아파트 인근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되기를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부분을 중개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 비용 같은 게 있나요? 자격증 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용은 시험 응시료가 몇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000원에 가까운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은 본인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점수가 조금 불안정하시든 아니면 점수가 좀 여유있게 나오시든 똑같이 불안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도 쉬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10월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에는 합격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기 한번 불어서 주시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